안녕하십니까. 우용표 저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본 책은 이제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를 보면은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 사회는 노력해야 돼, 노력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고 읽기 쉬운, 게다가 이 팩트 폭행을 많이 하는, 깨달음을 많이 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세 줄 요약은 이렇습니다. 자, 모든 노력을 하라고 하는데 재능이 노력을 이긴다. 하지만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일들은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많다. 운이 따라야 하고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노력을 하는 것 자체도 재능이기 때문에 이 재능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는 많이 다르죠. 노력하면 뭐든지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이 세상은이 아니라는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간 많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코너입니다. 책의 주요 문장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페이지 서론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력 신드롬이라는 환상은 전염병에 대해 우리 사회를 통째로 멍들게 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가혹하게 대한다. 자기 자신을 매섭게 채찍질하며 끝없이 전력으로 질주한다. 수많은 상처, 패배감, 자괴감을 짊어진 채 말이다. 자기 자신만 가혹하게 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노력이라는 명분으로 타인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한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호되게 다그친다. 자, 이 부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에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70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서울대 간다 라고 하면은 노력으로 뭐 70점을 받고 하는 걸 하겠죠. 그런데 이 자리는 정해져 있고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반에서 1등 해야 이제 서울대 간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학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은 괴로워만 하면서 나는 노력이 부족해서 점수가 낮은 거야 서울대 못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력 신드롬이라는, 그러니까 노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고요. 이제 또 다른 모습들이 계속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보시겠습니다. 노력 부재로 시작한 판단과 정죄는 노력 처방이라는 훈계로 끝난다. 노력의 힘을 신봉하면 신봉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노력의 힘을 과신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성공과 실패가 노력이 아니라 재능과 운, 특별한 환경 등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자, 굉장히 쇼킹하기까지 한 내용인데요. 노력만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어. 이거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뭐 100m 달리기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거야. 그래서 하루 24시간 동안 진짜 오로지 훈련만 하게 된다라고 해도 저한테 과연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힘과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될까요? 예,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능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노력 없으면 안 돼. 무조건 노력해야 돼. 뭐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랑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노는 것도 어떻게 놀아야 되죠? 열심히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게 일단 저자의 어떤 도입부에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 나도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저 친구 참 열심히 한다라는 말이 종종 쓸쓸하고 허전하게 들리는 이유는 이 말 뒤에 잘한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도 역시 슬프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분들 잘 알 겁니다. 뭐 상사가 상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상사는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하는 게 필요 없어. 잘하면 돼.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 친구 참 열심히 한다. 라는 말이 굉장히 슬프게 다가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열심히는 하는데 잘하지는 못한다. 뭐 이런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유튜브에 대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
이걸 그럼 뭐 이제 관둬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라고 그렇게 고민이 들 수밖에 없고, 유튜브는 나의 노력의 영역이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했었는데요. 이 중후반부에 가보면은 너무 그렇게 쉽게 좌절할 거 없어. 왜냐하면은 노력을 계속 하는 것도 재능의 영역이기 때문이야. 다행히도 저는 잘 안 돼도 계속 이제 시도해 보는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아, 계속해서 해 보면서 말 그대로 이제 잘 될 때까지.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쏟아 부었음에도 잘 안 된다 하면은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훌훌 털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 문화마다 노력의 효과에 대한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노력하면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노력한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서양인들은 상당히 잘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후속 과제를 더 열심히 했고, 동양인들은 상당히 못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후속 과제를 더 열심히 했다. 여기서 어떤 저자의 통찰력이 보이고,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많은 내용을 압축하는 굉장히 부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얘기해 주는 거는, 이 서양 사람들은 넌 이걸 잘해 라고 하면은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동양계의 문화에서는 넌 이걸 못해 하면은 노력으로 극복하자, 더 잘할 수 있게 하자 라고 한다는 게 어떤 저자의 이야기인데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 문화의 차이를 계속해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양인에게는 실패한 사건이 더 중요하다. 실패한 것은 노력을 통해 반드시 성공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패는 실패로 놔둘 수도 없고 놔둬서도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인들은 실패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포기하면 되는 일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고 무의미한 일이다. 굉장히 이 가치관의 측면에서 상반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이런 격언 있잖아요. 이게 동양에서 나온 건지 서양에서 나온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그 문화권에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를 계속하다 보면은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때까지 노력해야 돼. 성공할 때까지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반면에 어떤 서양의 문화권에서는 실패했어? 야, 그럼 이건 아닌가 보다. 야, 다른 거 해보자. 이렇게 접근한다는 뜻인데요. 어떤 문화의 차이도 이렇게 좀 발견할 수 있고, 저자의 통찰력에 계속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내용, 그러니까 지금 위에 제목을 보시면 IQ 테스트로 대학 입시를 결정하는 나라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SAT 시험은 IQ 테스트다. 열심히 공부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인간의 학습 재능과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왜 타고난 재능으로 입시를 결정하는 것일까? 노력의 힘보다 재능의 힘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모두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특정한 능력과 소질을 갖추고 태어나며 이런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학교 입시 시험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을 따라간다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이런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IQ 높은 학생을 이제 뽑는 그런 시험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안 배운 데서 시험이 나오면 어쩌란 말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시험이 미국 시험처럼 이렇게 IQ 테스트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시험 범위가 있고 그 안에서 문제를 풀고 시험이 거기서 나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데, 미국은 일종의 IQ 테스트랑 비슷하다라고 저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이 머리 좋은 애들이 대학교 와서 하면 돼, 뭐 이런 생각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의 수능 시험은 무엇을 테스트할까? 대학 입시는 물론이고 대학교에서도 시험 문제는 학생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만 출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시험이 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타고난 소질과 능력 혹은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의해 입학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교과 과정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다. 예, 저 역시도 만약에 배우지 않은 데서 시험이 나오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이 능력이나 가정 환경, 사회 환경에 의해 입학이 결정돼서는 안 되고 누구나 노력하면 교과 과정 내에서는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저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공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 또는 뭐 이게 옳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뭐 맞는 얘기다. 만약에 시험이 배우지 않은 데서 나오면은 당장 뭐 시위를 하고 폭동을 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동양 문화라고 하는 저자의 어떤 그 관찰 결과 이 부분에 있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벼랑 끝까지 자신을 내모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저자는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놈의 노력 성공 신화 때문에 더는 열심히 살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벼랑 끝까지 내몰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노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거는 문화와 입시제도 이걸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저자가 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저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면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 노력하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궁금해하지도 않던 점을 저자는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점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 놀라움, 게다가 그 부끄러움, 굉장히 이 책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면서 계속 놀라게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책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웃긴 점입니다. 이 저자분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느낀 건지 그거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 결혼한 뒤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이 많다. 배우자를 통해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며 때에 따라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 끊임없이 배우자로부터 평가당하고 지적당하며 변화를 요구받기 때문이다. 더욱더 자존심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유는 그런 배우자의 요구를 맞출 수 없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 아기를 못 가지는 부부들에게 이 어르신들이 좀 더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배우자가 둘이 있을 때 서로 그러니까 이 부부 싸움이 그거잖아요. 서로 얼마나 상대방이 잘못하는지를 그렇게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넌 이걸 바꿔야 돼, 넌 이게 잘못됐어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싸움 그리고 이혼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뒷부분에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추가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은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다. 노력으로 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다.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맞는 거는 같은데 쉽게 받아들이긴 힘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머리로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설거지를 그 깨끗이 해야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니 그래서 밥 먹자마자 설거지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뭐 밥을 먹다가 나중에 설거지하지 뭐 이렇게 좀 미뤄두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냥 서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를 잘하는 것은 노력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100%는 아니어도 90%는 되지 않을까? 놀랍게도 결과는 4%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과 노력은 거의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력의 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능과 비교한다면 노력의 자리는 초라할 뿐이다. 누가 봐도 재능과 능력의 압승이다. 이 굉장히 이 슬픈 어떤 그 발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수치가 4%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재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디슨, 발명가 에디슨의 명언이 그거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게, 이 에디슨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그 기자가 당신의 비결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디슨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99%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9%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의 영감이 천재의 그 여부를 가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잘난 척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말이 멋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99%의 노력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거고, 미국 사회는 1%의 영감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이 노력을 통해서 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4%라고 하면은 나머지 96%는 다 재능이다, 또는 가정 환경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공부를 할 수 없는 어떤 가정 환경, 아니면은 굉장히 그 불행하고 뭐 폭력적인 부모님에게서 괴롭힘을 당한 거나 하면은 자기가 가진 재능의 100%를 다 발휘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이제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노력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재능, 그리고 운, 가정 환경, 사회적 환경, 이런 게 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성적을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이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잭 햄브린 교수는 이런 반문도 단칼에 반박한다. 재능이 부족하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사람들의 인지적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동기부여 전문가들은 타고난 똑똑함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좀 뼈아픈 말이 나오는데요. 누구나 노력하고 뭐 아침형 인간이 되고 뭐 새벽형 인간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야, 갖고 태어나는 거야. 그 옛날에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그 가수 이승철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직 기억에 남는데요. 야, 노래는 타고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 공부도 타고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끝에도 두 번째 줄을 한번 다시 음미해 보면은, 그래서 동기부여 전문가들은 타고난 똑똑함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틀리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부가 재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제 마음이 좀 편해져요. 나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던 애들은 나보다 노력을 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걔네는 갖고 태어난 거구나. 갖고 태어난 게 다르면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일종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인지적 착각.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얘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방향성이 완전히 거꾸로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타고난 재능이 노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재능과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그 포스팅을 봤었는데요. 서울대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끄적끄적 해놓은 거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 도서관에 제일 밤늦게까지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요. 그게 여기에 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방향이 중요합니다. 노력해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잘하게 되는 그런 노력이 재능이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성과를 잘 내는 게 아니라 재능이 성과를 잘 내게 하는 거고, 이 재능을 가지고 연마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이 재능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하의 부분이 타고난 재능이 노력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은 마음의 안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요.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가진 재능이 뭐가 있으면은 그거를 끝까지 노력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게 하는 것, 이것조차도 재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도 뭔가 잘 안 돼도 계속 해보는 어떤 능력, 재능이 나한테는 있구나라고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는 재능이 없어라고 이제 판단되는 경우에 노력을 한번 끝까지 해보고 그게 안 됐다 싶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재능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깔끔하게 접어라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 끝까지 가는 그 자체가 재능이 있어야 갈 수 있다 라고 또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이 이어집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 반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서는 관련한 일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최선의 노력을 해봐야만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어찌 몇 시간, 며칠, 몇 주, 몇 달 해보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자는 야,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은 없어 라고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끝까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끝에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깔끔하게 훌훌 털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는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위안을 많이 얻으실 것 같은데요. 뭔가 내가 좀 하는 게 잘 안 되고 했을 때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끝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접자.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이었고요. 결론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하지만 재능이 있어야 노력이 가능하고 이 재능이 있는지의 여부는 해볼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처음에 아주 냉소적으로 야, 노력만으로 되는 사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간 부분부터는 이 재능의 여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노력이다. 그리고 노력하는 것도 역시 어떤 재능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를 더 읽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각각의 재능을 다르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각각의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어떤 그 정부 정책에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맨 처음에 그 노력의 배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그 초점을 맞춰서 한번 요약을 해봤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어떤 아까 이 저자가 비판했던 동기부여 전문가들이 뭐든지 잘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분야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좀 더 노력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반전의 어떤 결심을 한번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